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는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출근길에 들으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무탈하시기 바라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팀장, 내 친구 일론 머스크의 입이 정말 입이 귀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인류 첫 역사상 4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정말 부자가 아니죠. 이거는 탑 오브 탑이죠. 제가 그만한 돈은 없어도 제 친구가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축하해. 나 기억해. 알았지? 자,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자리에 오르면서 머스크의 자산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가치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인물에 등극했는데요. 테슬라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에 나홀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월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고요. 주춤하던 중국의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판매 기록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호재까지 더해지자 주가는 수요일장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보이십니까? 424.77로 본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애프터장에서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부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0조 이상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야, 상장도 되지 않은 기업의 가치가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전자의 1.5배가 된다. 와, 참, 재용아 듣고 있니? 열심히 해라. 응? 자, 이 같은 겹경사에 머스크의 개인 자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자그마치 4,3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8조 원까지 늘어나 전례 없는 사상 최고 부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조금 부럽지 사실은. 우리가 로또를 몇 번을 맞아도 일론보다는 못 벌겠네. 아무튼 여러분, 제 친구 일론 화이팅!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다시금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 10만 1796.40, 10만 1796.40으로 야, 5.04%가 오른 오늘 하루만 4,887.41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우리 미즈노 가족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병준아 고마워. 자, 병준이가 누구냐고요? 아, 저랑 뭐 기분 좋은 커피 내기한 저희 공부방 학생입니다. 아유, 병준이 고마워. 네, 병준이도 좋죠. 병준이가 비트코인 한 100만 개 갖고 있거든요. 뻥까네. 100만 개는 좀 심하고, 도치코인, 시바코인 한 400만 개 갖고 있어요. 자, 오늘 CPI 발표가 있었죠. 미국의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시금 1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9만 5천 달러를 밑돌았죠. 이번에는 내가 커피 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차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10만 1796.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가죠.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내년 이맘때는요 20만 달러 간답니다. 20만 달러. 20만 달러요? 팀이 그러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에 한번 몰빵해볼까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못 가도 원망하지 않기. 아셨죠? 못 가도 원망하지 않기. 모든 투자의 결정과 선택과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셨죠? 원망하면 안 돼요. 팀장님은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있죠? 마이크로스트리지.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비트코인 전문 투자 회사인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죠. 자, 주가가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요. 자, 돌파 이후에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목이 마이크로스트리지. 오늘 본장에서 플러스 9.03. 오, 자, 애프터에서도 가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목은 이제 나스닥 100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호재 때문에, 그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있는 거 아시죠? 13일 날 새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겸사겸사 급등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미주노래 포트폴리오, 특별히 2025년에 반드시 사야 되는 포트폴리오 이 종목 안에 이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지난주에 저와 저희 가족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미주노래 가족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리지를 나스닥 100 편입을 눈앞에 둔 여러 후보들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리지, 발란티어 다 주워 담았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뉴스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의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미주노래 투자 방법은 기본 원칙에 이렇게 철저하게 충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컴 그렇죠? 내일 어닝 발표하죠. 어저께 애플이 이제 이 브로드컴에서 AI 칩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애플도 잘 가고 브로드컴도 잘 가고 보이십니까? 와우, 플러스 6.63. 정말 오늘은 못 간 것 빼고 다 잘 갔거든요. 여러분 수익 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미주노래 뉴스만 구독해도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좀 뉴스를 재밌게 진행하느라고 좀 까불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못 봐주겠다. 잘난 체 그만해라. 멤버십 들라고 그만해라. 공부방 들라고 그만해라. 그런 나그네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가십시오. 왜 딴 데 가죠? 여기 와서 그래? 돈은 벌고 싶다고? 그럼 너네가 유튜브를 하든지.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에요. 돈 벌고 좀 가만히 있든지. 왜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저희 미주노래 가족들의 재산을 불러주는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땡큐 할 줄도 모르는 너희 같은, 또 욕하면 안 되지. 아이고 진짜 악성 댓글 남기지 말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다 신고하고 그럼 너네들 나중에 영구적으로 유튜브에서 퇴출당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튼 에이그 답답해 진짜. 자, 가라앉히고. 대부분은 우리 또 미주노래 가족 여러분은 너무 착하니까 제가 흥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오늘 시장 좀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나스닥 지수가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와. 나이스. 자, 오늘 나스닥이 2만 달러 돌파에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CPI 지수도 한몫을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25bp, 그러니까 거의 확실해졌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안 내릴 수도 있어. 지금 다시 좀 꿈틀꿈틀대고 트럼프 관세하면 또 이거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사실 며칠 동안 시장이 굉장히 좀 우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CPI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상치만큼.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큰 역할을 해주죠. 우리 큰형님들. M7 주식들. 테슬라를 비롯한 M7 주식들이 일제히 힘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2025년을 이렇게 준비하라 시리즈 영상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2편 올라갔거든요. 멤버십 영상에서. 오늘 좀 이거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대장주는 뭐니 해도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은 어저께 양자 컴퓨터. 여기서 또 한마디. 저 어저께 양자 컴퓨터 소개하면서 그 구글이 만든 걔네가 양자 컴퓨터가 100년보다 더 좀 알아들어야지. 100년이 아니고 정말 엄청 많이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돼. 죽어도 계산이 안 되는,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계산도 안 되는 수치. 좀 그거에 또 그냥 댓글에 막 그냥 똑바로 해라 막 그냥 에이그 말길 뭐라더니 주식을 그렇게 못하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구글이 만든 장자 컴퓨터가 정말 최고의 경쟁력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얘기한 거잖아. 팀장은 왜 이래? 지가 실수해놓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똑바로 해야죠. 며칠 동안 조정을 보였던 엔비디아도 3%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의제 나스닥이 처음으로 2만 선을 뚫었고요. 야, 장중에 2만 결국 1.77% 급등한 나스닥이죠. 347.65 해서 2만 얼마요? 2034.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이스. 반면에 다우는 조금 우울했어요. 진짜 보이시죠? 마이너스 0.2거든요. 특별히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의 산업평균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이따가 조금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 맛배기만 살짝 다뤄드리자면은 이 유나이티드에서 보이시죠? 시뻘건 거 요거 마이너스 5.60%. 요 하락이 오늘 다우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했습니다. 범인 잡힌 거 말씀을 드렸죠. 범인 잡혔거든요. 그 맥도날드에서. 근데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요런 것도 생생하게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는 거는 물론이고, 산 밑에 있는 집들.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보험 지급을 잘 안 해요. 이 보험사들이. 나쁜 놈들이지. 제가 4년 전에 한국의 암보험사들의 그 횡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때 삼성생명도 그랬을 거야. 그 암보험을 하는 보험사도 자기가 암 걸렸는데, 신청했더니 자기도 리젝 당했다는 거야. 응? 한국 암보험사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암 한우들을 데리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 응? 근데 그러한 나쁜 짓거리들을 또 이 자리 빌어서 보험회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보험사들이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게 이번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번에 그 살인범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나온 김에 조금 제가 여기 나온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 살해사건 용의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루이즈 만지오네라고 26살이거든요. 뉴욕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 수감이 됐죠. 자, 브라이언 탐슨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시사주간지 뉴윅스죠. 뉴욕 타임스가 아니라 뉴윅 살해의 용의자 루이즈 만지네오를 돕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지라고 할게요. 루이지의 변호사 비용을 돕는 건데 하루 만에 무려 $10,000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뉴저지주 스톤 하버에 위치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기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50,0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만에 $10,000 이상,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더블도 거치는 분위기인데요. 엄청난 모금 열기가 나타나면서 목표액이 $200,000로 상향 조정됐답니다. 와, 자, 그 이유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동안 수많은 보험 가입자들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드러났는데, 갖가지 질병이나 부상 등이 있는 가입자들이 수술 허가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거부를 당하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용의자 루이지도 척추 수술을 2023년 작년에 받았는데 절친 RG 마틴이 인터뷰에서 루이지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익명으로 $20를 기부한 한 사람은 $20 기부하고 인터뷰를 했어. 아무튼 루이조에게 당신의 봉사에 감사한다면서 그저 이것이 시작이기를 바란다. 근데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 그렇죠? 한 $10 기부자, 얘네들이 왜 이래? 이렇다니까 십시일반 소액 기부자들이 많으면서 지금 이 루이지를 영웅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젊은 영웅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미국이 루이지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바라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현재 지금 이 친구는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사건 관할인 뉴욕시로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노 가족 여러분들, 제시카를 비롯해서 한지혜, 애나, 아무튼 면회 가지 말고, 그만큼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보험사는 공공의 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야죠.
이 나쁜 놈들이죠, 보험회사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보험사는 사실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게 보험사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가 지금 이제 이 친구한테 막 접어들면서 막 이상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도 지금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급락했잖아요. 주가 볼까요? 와, M자형 하락으로 막 지금. 그렇다고 저는 뭐 숏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헬스 말고도 숏 칠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참에 들어서 미국에 있는 보험사들, 한국의 보험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돈을 그따위로 벌면 안 되지. 같은 돈이라도 그렇게 벌면 안 되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한테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버는 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어떤 자식이랑 똑같이. 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아주 그냥. 누구라고요? 아이, 그런 거 아이씨잖아. 있잖아 이거.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훅 간 인간. 자,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지. 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에 보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자넷 우리 장관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중국이 왕서방내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5년 동안 준비한 애들이에요. 5년 동안 준비. 미국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제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옐런 장관은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직면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보복할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중국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한 관세가 가격을 상당히 오르게 하고 중국 수입품들을 더 비싸게 만들어 해당 수입품들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는 등 미국을 다치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그동안 좁은 범위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광범위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저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주식이든 여러분 주식이든 뭐 미국 대통령의 그 통치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바이든처럼 물러 터져도 안 되고 트럼프처럼 또 깡패가 돼도 안 되고 미국이 전 세계 리더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더불어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빌 클린턴 때가 이런 걸 참 잘했어요. 클린턴 때가 전 세계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 이렇게 좀 얼레고 달래고 트럼프 아니 왜 자꾸 트럼프라 그래? 저 트럼프 아닙니다, 여러분. 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요. 클린턴이 이걸 참 잘했죠. 클린턴도 말을 참 잘했지. 뭐 오바마도 말은 잘했지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클린턴 때는 클린턴과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클린턴을 뭐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 나와서 아주 그냥 죽일 놈처럼 막 욕한 정치 야당 인사를 클린턴이 딱 불러서 밥 한번 먹읍시다. 자,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밥 한번 먹으면 20분 만에 자기 편을 만들어 버렸대요. 20분 만에. 이게 참 카네기의 처세술인데, 그쵸? 그걸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20분 만에 자기. 그럼 클린턴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20분 만에 자기 친구를 만들어 버렸냐? 뭐 저도 오케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즈놀 영상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다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은 이제 익명성이 뒤에 가려서 자꾸 저렇게 그 바퀴벌레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딱 하면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 좋은 글을 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리고 미즈놀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공익방송이 아닙니다. KBS, MBC, SBS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또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와 다른 의견을 남겨주시는 건 감사한데 근데 저는 저희 미즈놀 영상의 댓글창이 그렇게 막 쌍욕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런 무슨 투전판처럼 돼가는 걸 원치가 않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한데 요 가이드라인만 좀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죄송할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또 멀리 미즈놀 팀장 만나러 오셨는데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렸으니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클래스 끊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매일매일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합니다, 미주놀이. 오늘 굉장히 훈훈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50대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파리바게트에 이 추위에 시위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커피 5,000잔인가요? 1,000잔인가? 1,000잔을 갖다가 쐈답니다. 대단하죠.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데, 저 스태프들이 오늘 그 기사를 접하면서,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데, 참 멋있다. 응?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파리바게트는 뭐하냐? 응? 아니, 그렇게 하면 1,000잔인가? 1,000잔 더 얹어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진짜 팔아줬는데, 응? 심지어 미국에서도 파리바게트가 얼마나 빵이 비싼 줄 아세요? 이 맛도 없는 거. 맛은 조금 있어. 너무 비싸. 장난해? 밀가루 반죽이 뭐 이렇게 비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에이, 참말로. 뭔가 좀 돈을 멋있게 쓰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면요. 돈은 얼마를 버는 것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죽을 때까지 다 쓰시기 바라고, 자식들도 나눠주지 마세요, 여러분. 나눠줘봤자, 그냥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쵸?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쓰다 갑시다. 미진홀과 함께 멋있게 쓰다가 갑시다. 여러분, 폴 크루그먼이라는 분 아십니까? 맞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 시립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오늘 고별 칼럼을 썼는데 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급한 자 통치에 맞서야 한다는 고별 칼럼을 쓰셨는데요. 자, 그는 칼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카키스토크라시, 저급한 자들에 의한 통치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일주일에 4번씩 뉴욕타임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칼럼을 실어온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저도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는 분노의 시대에서 희망 찾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칼럼에서 자신이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평화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겼고, 유럽에서도 정치, 경제학 통합이 진행되는 등 상황이 잘 돌아가는 듯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관주의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다며 그 원인을 엘리트에 대한 신뢰 붕괴라고 짚었습니다. 크루그먼은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감행했던 이라크 침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을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트층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노동계급뿐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억만장자들도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론 머스크 등 일부 기술 억만장자들의 극우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극우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누리던 부자들이 이제 돈으로는 대중의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안으로 카키스토크라시에 대한 저항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마치 이분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주식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루그먼 교수님의 경제학 입문, 이 책은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제,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학의 무슨 기본 교양 도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 꼭 추천드리고요. 당장 주식에 대한 실전적인 건 없지만 이런 책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읽으셔야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투전판 미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요. MZ세대들이라고 하죠. 대학을 졸업해서 30대 초반까지 그들이 집을 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그리고 웬만한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그들의 월급 갖고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다운페이 할 돈도 없고. 여러분, 이건 분명 비정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비정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인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처럼 올라서 기분 좋은 날,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요즘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